자, 이어서 저희 트라우마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 자식, 내 동생, 내 친구 같아서 합동분향소를 찾는 시민들, 청춘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정말 내 이야기 같다, 내 가족 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았는데요. 참사 현장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아파하면서도 또 서로를 위로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된 내용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총무위원장인 백명재 경희대학교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정신과의 백명재입니다. 네. 자, 지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고요. 4일째를 맞고 있는데 특히나 참사 초반에 현장 영상이나 사진이 여과 없이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시각각 전해진 이런 현장 모습에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과 없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뉴스 영상을 보는 분들마저도 워낙 현장이 끔찍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2030 여성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상적으로 이태원 그 골목은 특별한 공간이 아니죠. 네. 누구나 이제 지나가는 공간이고 또한 사망자분들의 또 많은 수가 20대 여성분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아픔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그 모습들 보고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내가 내 발걸음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현상이 약간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 이후에 지하철 타기가 두려웠다라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사고 이후에 많이들 언급되고 있는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예. 그런데 이번 사고는 그런 압사와 같이 좀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상황, 말씀하신 대로 만원 지하철 혹은 버스 또 사람이 많이 타게 되는 그 엘리베이터 이런 비좁은 공간에 있을 경우에 그런 가슴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 긴장과 불안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좀 더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거는 극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네, 이것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이제 집단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들, 특히 부상자분들은 고통이 좀 더 클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분들, 그분들이 이제 가장 큰 고위험군이겠죠. 그분들의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한 달 이상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국민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진 않았지만 언론이나 다른 여타 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고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차츰차츰 그런 공포와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뉴스가 너무 끔찍해서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나도 모르게 찾아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안 좋으신 분들이 더 뉴스를 찾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주말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그 채널에서 하루 대부분이
그 뉴스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고와 관련된 영상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왔는데 네네. 이런 그 자극적인 영상에 나도 모르게 계속 넋놓고 지켜보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심리적인 골든타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신체적인 부상, 뭐 부상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재난 상황 이후에 심리적인 문제는 명확한 골든 타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보셔야 될 텐데요. 특히 이번 이렇게 큰 대규모 재난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정신건강 지원팀을 즉각적으로 구성해서 예. 조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한 3일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될 거고 지금 현재는 빨리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상을 입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이제 오늘 뭐 장례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뭐 이게 촌각을 다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히려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본인 스스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한 걸음 벗어났을 때 그때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될 텐데요. 이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꺼려 하시더라도 저는 한 달 내에는 꼭 평가를 받아보시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다들 당연히 처음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상태를 본인이 잘 알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한 달 이내 뭐 물론 좀 더 빠르면 좋겠지만 가급적 그때 이내에는 좀 평가를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이내에 심리적인 뭐 진단 혹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조금 더 길게 이 트라우마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많은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적인 반응, 신체적인 반응은 이렇게 큰 사고를 겪은 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인 거거든요. 이것을 병리화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보통 저희들은 한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이후에도 다양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어려울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고 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 달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 말씀해 주신 유가족이나 뭐 부상자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저는 또 걱정이 됐던 게요. 구조대원분들, 경찰분들, 또 심폐소생술 도왔던 시민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도 트라우마 좀 많이 시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베테랑 분들이죠. 소방관 분들이나 경찰 분들 언제나 이런 사고 현장 제일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때까지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태원 참사와 같은 현장을 이전에 경험했던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이 정도 큰 규모의 재난은 처음이실 거라 스스로도 너무 놀라셨을 거고 특히나 그 상황에서 보통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뭐 CPR을 하고 이송을 하고 이런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 의지와는 달리 불강력적인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이걸 그때의 그 무력감,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매우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특히 소방관 분들의 그 트라우마는 이전의 다른 사고와는 확연히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심리지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인데요. 1577-0199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 안에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1577-0199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명재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정 최우선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라고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가 유사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장 구호에 애쓴 시민과 공직자,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행사 주최자 여부를 지금 우선 따질 것이 아니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요. 유가족을 위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앞서서 트라우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인터뷰를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좀 궁금한 것도 많고요. 꼭 필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명재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고요. 자, 앞서서 저희 트라우마 얘기를 쭉 했는데요. 한 달 안에 좀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좋다. 만약에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그 트라우마의 치료라는 것들은 다른 심리 치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 그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것 특히 같아요.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의 증상이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더 과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해리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든지 예. 그래서 상담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안정화를 시도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트라우마 치료가 굉장히 급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더 급한 것은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화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지만 예. 주변 가족과 지인분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예. 공간이라든지 시간을 마련하고 교수님, 네. 지금 중대본에 브리핑이 있어서요. 관련된 내용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포함 총 152명입니다. 어제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못했던 사망자 1명의 신원도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을 지정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총 59개소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도 세심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장례비는 유가족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피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 상담도 실시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 진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과 국가서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하였고 이번 사례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거듭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중대본 브리핑 내용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좀 이어가면요.
안정화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치료를 받으면서 당시의 상황이 떠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께서는 나 지금 진단 치료 안 받을래. 나 괜찮은 것 같아. 오히려 얘기하면은 그때가 더 떠오를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사례들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꼭 상담을 통해서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저희들도 설득을 많이 합니다. 네, 설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원치 않는 그런 상담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평가만 하더라도 좀 저희들이 좀 기다려주면서 예.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좀 내가 이제는 좀 더 안정이 돼서 뭔가 치료를 받을 좀 컨디션이 됐다 싶을 때 그때 받더라도 저는 크게 많이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20대에 가장 많았고요. 또 10대도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정말 친구들, 학교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 희생자도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충격이 더 클 것 같은데 이런 학생 친구들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네. 교육부 내 학생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센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전에도 뭐 여러 청소년의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 그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심리 치료라든지 그런 평가, 위기 개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한 8년 정도 세월호 이후에 그 축적이 되어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것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스스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 아직도 TV를 켜시면 사고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그 영상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일상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일상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존에 했던 루틴을 그대로 하는 건데요. 예. 네, 특히 뭐 주무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네, 그리고 식사하는 것들, 그리고 뭐 운동이라든지 본인이 원래 했던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약간 좀 어렵더라도 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보다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직접 만나도 좋고 아니면 뭐 다양한 SNS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도 저는 크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국가 트라우마 센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1577-0199번이고요. 현장에 있었던 분들 말고 일반 국민분들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트라우마, 심리적인 고통이 심한 분들께서는 이 번호 활용하시고 주변의 정책들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자 있지 말고 주변에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그 마음들 함께 위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 국민 청취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네, 누구나 이런 충격적인 사고를 접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스스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인간적인 반응이고 이런 비정상적인 재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아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명재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